여러분, 요즘 금융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죠. 펀드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라인 펀드부터 시작해서 디스커버리 펀드, 또 옵티머스 펀드, 말할 것도 없이 뚝뚝뚝뚝 터졌어요. 요즘은 P2P, 개인 간 금융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P2P 금융 쪽에서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팝펀딩에서 터졌잖아요. 홈쇼핑 납품업체들 매출 채권에 투자해서, 그죠? 거기서 이익이 나는 거, 예, 돌려주겠다. 이게 펀드는 은행이나 금융권, 이런 금융권에서 팔아서, 예, 많은 사람들한테 펀드를 가입을 시키고 그 돈으로 이제 어딘가에 투자하는 게 펀드라면요. P2P 금융거래라는 것은요, 피어 투 피어거든요. 다시 말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이 온라인 금융 중개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그런데 이 P2P 업체, 중간에서 브릿지라는 중간 매개업체 있잖아요. 여기는 대출을 해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회사로 금융대부업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금융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P2P 중개업체는 대출 채권을 사주는, 그러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사고를 자꾸 내는 거예요. 팝펀딩도 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넥스리치 펀딩이라는 업체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영업 중단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누적 대출액이요, 거의 6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사고가 난 게 250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넥스리치 펀딩은 쉽게 말하면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직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넥스리치 펀드, 넥스리치가 직접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대부업체를 두고 이게 이제 중고차 사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이익이 오면 이 대부업체하고 온라인 업체하고 중개업체하고 이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고, 여기서 이익을 낸 걸 갖다가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예, 이자로 돌려주는, 수익률로 돌려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하는 거는요, 이 넥스리치라는 중개업체가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까지 갖는 것은 사실인데 이 대부업체가 중고차를 사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 게 아니고 이게 뭐 다른 데다가 또 투자를 해서 사고를 낸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펀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펀드도 펀드 가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나는 뭐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한 게 옵티머스 펀드예요.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부실 채권, 심지어는 곧 망하기 직전에 부실 채권에도 투자를 한 게 옵티머스 펀드. 그게는 5,500억이나 되잖아요. 5,500억. 엄청난 돈이죠. 라인 펀드는 더 크죠. 1조 한 7천억까지 가량 되니까 말입니다. 물론 P2P 업체는 뭐 250억, 600억 이렇게 적다고 이야기하지만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지금 P2P 업계 전체 하면 240개 정도 된다고 해요. 240개. 예.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금융사가 또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넥스리치 펀드가 아니라 팝펀딩 이미 사고 났고요. 넥스리치 또 사고 났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부업체 사고들이 계속 터진다. 팝펀딩도 굉장히 우수업체입니다. 넥스리치 펀딩 같은 경우도 한 중위권 업체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심각한 게 지금 연체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연체율이 계속 늘어난다. 내가 P2P 업체예요. 그죠? 그런데 나한테 대부업체를 하나 두고 중고차를 사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못 갚아. 갚아야 되는데,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왜 못 갚느냐? 자기가 실직됐거나 회사에 잘릴 수도 있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못 갚는 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많아지니까 온라인 중개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P2P 업체에서는 여기 수익률을 내갖고
예,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들이 원금까지도 안 갖고 있으니까 그게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연체율이 16.6%까지 2020년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 그러면 B2B 업체 240개만 해보세요. 240개. 240개 하면요. 이것도 몇 조 됩니다. 몇 조. 예, 몇 조 됩니다. 여기에 나올 피해가 장난 아니라는 거죠. 장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원금을 못 갚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금융 충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실물 경제의 충격이 지금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봐요. P2P 업체에 지금 문제가 지금 생겨서 하펀딩도 그렇고, 예. 넥스 리치 펀딩도 그렇잖아요. 영업 중단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여기에 또 있습니다. 예. 펀드 말입니다. 펀드가 지금 돈이 잠겨 있는 게 420조가 넘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기를 많이 쳤어요. 전부 다. 금융사기를 많이 써서 여기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피해액을 지금 금융기관한테 내라. 니네들이 불안전 판매했다. 거짓 광고에서 판매했다. 이렇게 해서 금융당국이 지금 물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예, 신용대출은 계속 늘고 있어요. 1금융권도 늘고 있고 2금융권도 늘고 있고요.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많은 데다가 여기에 1금융권도요. 부채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뭐죠? 연체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연체 비율이. 예. 게다가 지금 정부가 원리금에 대한 대출 원금에 대한 연기를 했잖아. 6개월. 2월부터 연기했으니까 이제 10월부터 돌아오는데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상황을 다 봤을 때는요. 야, 이게 예, 실물 경제 위기 자체가 결국은 금융으로 지금 서서히 옮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서서히 옮아가고 있다. 저는 펀드도 더 많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P2P 업체도 더 많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이 이미 무너져서 대출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점점 확장되면 여러분 결국은요. 대부업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P2P 온라인 업체가 대부업체를 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도 무너진다는 건데 대부업체 무너지면 이금융권 위험해지고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간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간이 튼튼해야지 이거 지켜낼 수 있거든요. 국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거 못 지켜내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앞으로 금융위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금융위기 어떻게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점검을 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